일명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여전히 관련 범죄는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최근 1년 동안 500건에 가까운 스토킹 범죄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국민 정서와 현실을 따라가려면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태인 기자입니다. 전 연인으로부터 홈캠 해킹 피해를 당한 30대 여성. 전 남자친구가 많게는 하루 30여 차례나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고 스토킹 범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홈캠 해킹에 대해서만 들여다봤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사실상 스토킹 범죄를 오프라인 공간에서 발생한 물리적 행위에 한정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홈CCTV라는 거는 상상도 안 했거든요. 이거는 진짜 범죄다. 얘는 이거를 범죄로 인식을 못하는구나.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 등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뤄져야 스토킹 범죄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스토킹은 매우 협소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스토킹 정의에 포함하기 모호한 유형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물리적 접근이 아니라 디지털 세계의 어떤 그런 것까지 확대해서 접근이 상당히 피해가 발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접근의 관점을 확대해서 보지 않으면은 이제 피해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것도 문제입니다.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가 있는 가해자에게는 잠정 조치가 내려집니다. 잠정 조치 1에서 3호는 경고와 접근 금지로 제주 지역 조치율은 77%에 달합니다. 유치장이 유치되는 잠정 조치 4호는 16.5%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재범 우려가 매우 높은 스토킹 가해자가 많은 만큼 가해자 상담 치료 의무 시행 등 직접적인 재범 방지 대책이 절실합니다. 스토킹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처벌법 같이 이런 상담 위탁을 경찰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이 법제화됐으면 합니다. 제주에서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하루 한 건씩 관련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가운데 범죄 행위를 더욱 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JIBS 김태인입니다.